NBA 파이널 시즌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결전을 치르는데요. 일전에 제가 메이저리그 팀 이름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NBA도 다뤄달라 라고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NBA 파이널 시즌이죠. 그래서 오늘은 농구 이야기, NBA 이야기, 그리고 NBA 팀들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농구 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구야말로 정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죠. 1891년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 칼리지로 지금은 이름이 지어진 국제 YMCA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제임스 네이스미스라는 인물이 이 농구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사실 매사추세츠에서 살아봐서 잘 압니다만 엄청 춥거든요. 4월에 눈보라가 내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내려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안해낸 게 바로 이 농구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가 대박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미국 전역에 다 퍼져나가게 되고 대학생들이 정말 너무 재밌어하는 경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898년에 미국에 약간 프로농구 리그 같은 것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동북부의 6개 팀이 이 농구 리그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The National Basketball League, NBL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1904년에 없어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대학들에서는 이 농구를 정식 경기로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도 사실 농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NBA보다 대학 농구가 훨씬 더 재밌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이 크고 작은 농구 협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협회만 꼽아보자면요. 먼저 1925년에 결성이 되었던 아메리칸 바스켓볼 리그가 있습니다. 사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농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구가 인기가 많아지려고 그러니까 1937년에 예전에 없어졌던 The National Basketball League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생긴 NBL한테 이게 밀리면서 하락세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ABL은 결국 1955년에 해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NBL이 항상 이렇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좀 협회답게 해볼까 했는데 또 하나의 협회가 생깁니다. Basketball Association of America. 1946년에 그야말로 대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들의 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그냥 조그만 짐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막 큰 스테디움 같은 데서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셀틱스, 뉴욕 닉스, 그리고 지금은 디트로이트로 연고지를 옮긴 피스톤스라든지 또 LA에 있는 레이커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 그 당시에 BAA에 속했었던 팀들이에요. 그리고 1949년에 NBL 그리고 BAA가 합쳐져서 지금의 NBA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협회가 하나 더 있기는 했었어요. 아메리칸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1967년부터 1976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NBA가 조정을 하면서 흡수를 했죠. 지금은 NBA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선 정말 인기가 많은 리그인데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사실 NBA가 1949년에 처음으로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17개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1950년대 중반에 가서는 8개 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24초 룰이죠. 24초 안에 공격팀이 이 림의 유효슛을 던지지 못하면 공수가 전환이 되는, 그러면서 이 경기가 막 다이나믹해지고 그리고 페이스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조금씩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압둘 자바라든지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그리고 그분이 계시죠. 마이클 조던. 사실 저는 마이클 조던 시대의 농구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딴 선수 좋아했습니다. 아킴 올라주원이라고요. 지금도 가끔 우울할 때는 예전에 아킴 올라주원이 광고를 했었던 비자 크레딧 카드 광고를 보곤 합니다.
네, 현재 NBA는 총 30개 팀이 있죠. 제가 뭐 30개 팀의 이름을 다 일일이 이걸 뭐 따져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고지가 있는 팀들은 그 연고지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팀명을 짓기 마련이죠. 시카고 불스가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남북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시카고가 그야말로 육류 가공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불스 하면은 생각이 나죠. 아, 이건 시카고야. 물론 시카고가 불스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좀 잘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올란도 매직스가 있습니다. 매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올란도 하면은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스포츠 프랜차이즈 팀들은 사실 연고지를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쓰던 이름을 새로운 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연고지하고 이름하고 영 이미지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하면 몰몬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몰몬교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음주가무도 안 하고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남사스럽게 재즈라니 진짜 어울리지 않죠. 원래는 뉴올리언스 재즈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옮겨가면서 이 재즈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왜 이름을 안 바꾸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미 유타 재즈 하면은 뭔가 좀 입에 붙다시피 한 아이콘이 돼버려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즈는 덕분에 새로 챙긴 팀 이름이 뉴올리언스 펠리칸스입니다. 뉴올리언즈 팬들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펠리칸스라는 이름이 너무 싫다.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입니다. LA 호수가 그렇게 많던가? 거기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기후가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이런 곳이 아니었나요? 원래 이 레이커스는 미네소타였어요. 미네소타 하면은 이 수피리어 호를 딱 맞이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수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별명이 The Land of 10,000 Lakes, 정말 호수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LA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름을 유지하다 보니까 LA 레이커스가 됐는데, 그러면은 LA는 과연 호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22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고지하고 팀명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이건 찰떡궁합처럼 딱 맞는 그런 팀명도 있습니다. 바로 휴스턴 로켓츠죠. 여러분 휴스턴 하면 생각나는 거 딱 있잖아요. 로켓츠 말고 또 하나 나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로켓츠란 이름은 휴스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샌디에고에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샌디에고도 항공우주박물관도 있고 이런 업계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샌디에고에서 미사일 부품이 굉장히 많이 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샌디에고 로켓츠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런데 옮긴 곳이 정말 더 찰떡궁합인 곳이 된 거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팀명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76ers죠. 1776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독립선언을 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에서 76ers라고 이름을 지었죠. 뉴욕 닉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뉴욕 닉스의 풀 네임은 뉴욕 니커보커스예요. 뉴욕은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여기가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이 해상 무역권을 두고 격돌을 무려 4번이나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이 빼앗아 오게 되고, 당시 국왕이었던 이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라고 지은 건데요. 어쨌든 이 니커보커라는 거는 1600년대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입던 바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니커보커라고 하면은 그냥 뉴요커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다른 이름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프레지던트를 팀명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왜냐? 오하이오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그게 참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레지던트를 팀명으로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클리블랜드의 프레지던트가 워싱턴 위자드한테 완전 대패를 했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파이널에 오른 팀 이야기를 해야겠죠. 보스턴 셀틱스. 사실 이 셀틱스란 이름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14년 뉴욕의 레크리에이션청에서 일종의 시립농구단을 창단을 합니다.
당시엔 선수 생활을 하고 또 여기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 맨하탄의 첼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셀틱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농구팀이 상당히 비즈니스가 되더라.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셀틱스에 열광하는 팬덤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스포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오리지널 셀틱스라는 이름의 농구단을 창단을 하고 선수들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아일랜드계, 네덜란드계, 독일계, 그리고 정말 잘했대요.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닌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언급했던 아메리칸 바스켓볼 리그가 1925년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리지널 셀틱스가 워낙에 경기를 잘하니까 이 ABL에 속한 팀들은 오리지널 셀틱스랑 경기를 아예 못하게 금지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셀틱스가 그냥 우리도 ABL에 들어가자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출전 금지도 당하고 그러다 결국엔 1941년에 오리지널 셀틱스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1946년에 창단이 되죠. 당시 구단주인 월터 브라운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윈즈, 유니콘, 올림피안스 하다가 결국에는 셀틱스에 정착을 한 거죠. 사실 주변 사람들은 만류를 했다고 해요. 셀틱스의 끝이 항상 안 좋았다. 그리고 너무 아일랜드풍이다 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걸 밀어붙였다고 하죠. 아무래도 1920년대 이때 막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진짜 잘했던 팀이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이미 보스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 알잖아요. 존 F 케네디라고. 팀명을 짓는 거는 구단주라든지 이사회, 위원회 이런 데서 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지역 팬들에게 공모전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죠. 피닉스 선즈라든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름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2019년 챔피언이었었죠. 토론토 랩터스. 1994년에 이 토론토에서 팀을 창단하면서 이름 공모전을 했다고 해요. 토론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이름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 뽑힌 게 랩터스예요. 공룡. 아니 왜 느닷없이 공룡이지? 바로 그 전해인 1993년 정말 인류 역사상 공존의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었죠. 쥐라기 공원입니다. 진짜요. 네, 오늘 NBA 파이널을 맞아서 NBA 팀 이름들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NBA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 NBA 경기를 많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파이널만은 좀 열심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